여보, 맨날 그렇게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하면 배고프지 않아? 나만 먹는 것도 좀 미안하네. 아니야. 나 옛날부터 아침 먹고 다녀본 적 없어. 오히려 오전에 공복 유지하는 게 컨디션도 더 좋더라고. 군대에 있을 때는 억지로 아침 먹었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 그래? 난 아침 뭐라도 안 먹으면 오전 내내 머리가 안 돌아가던데. 당신 그냥 출근하는데 나만 앉아서 뭐 먹고 있으니까 내가 엄청 나쁜 아내가 된 것만 같아.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난 어렸을 때부터 아침 안 먹었거든. 우리 엄마가 아침잠이 많아서 아빠랑 나는 아침에 집에서 밥 먹은 적이 없어. 어머님 되게 부지런해 보이시던데 의외다. 어머님 댁 갈 때마다 자리에 앉아 계시질 않잖아. 이것저것 계속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그거야 집에 손님 왔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엄마도 그냥 평범하신 분이야. 솔직히 살림을 엄청 잘하는 편이라고는 말을 못하겠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너무 집안일인가? 아니야, 이야기 못할 것도 없지. 별건 아니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평생 사셨는데 집안일을 귀찮아 하셨어. 옛날부터 청소 빨래는 항상 안 하고 모아놨다가 주말에 아빠랑 내가 있을 때만 하셨거든. 온 식구들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뭐 집안일이 쉽진 않으니까. 그래도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조금 심하긴 하네. 엄마가 매일 저녁밥은 차려주셨는데 반찬도 직접 만드셨다고 보긴 힘들지. 김치랑 밑반찬은 우리 할머니가 자주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고 보통 냉동식품 많이 먹었어. 엄마가 요리도 잘 못하거든. 그래? 저번에 시댁 갔을 때 어머님이 해물찜 해주셨잖아. 그거 엄청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 당신은 눈치 못 챘구나? 그거 식당에서 음식 포장해서 가져온 거야. 딱 보면 알겠던데. 파는 음식이라고? 사오신 줄은 전혀 몰랐지. 어머님이 나한테 자기가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엄청 했다면서 많이 먹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 고생하셨겠지. 집 앞에 우리 식구들 자주 가던 해물찜 집이 있어. 딱 거기 맛인데. 엄마가 거기까지 걸어가서 포장해 오셨겠지. 아, 그랬구나. 그래도 뭐 나한테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포장해 오신 정성이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긴 하지. 아무튼 난 옛날부터 아침 안 먹고 살아서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완전히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오히려 먹으라고 하면 그게 더 힘들 거야. 난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얼마든지 먹어. 알겠어. 조금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안 먹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대신 저녁은 매일 당신 먹고 싶은 걸로 해줄게.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제육볶음 해줘. 어휴, 당신은 맨날 제육볶음밖에 몰라? 알겠어. 퇴근하다가 고기 좀 사서 가야겠네. 남편과 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했어요. 아직 한참 신혼인데 남편과 제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 될 거 없이 잘 지내는 중입니다. 다만 저는 꼭 아침을 먹어야 하는 성격이고 웬만하면 국에 간단한 반찬을 차려서 먹어요. 도저히 시간이 부족한 날에는 시리얼에 우유라도 먹고 나가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평생 아침을 먹은 적 없다는 사람이고 본인 컨디션 관리에도 그게 더 편하다고 해서 따로 차려주진 않아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 역시 집에서 아침밥을 안 차렸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문제없고 남편도 이 생활에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저는 시댁에서 태클이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출근 잘했니? 요즘 살면서 불편한 건 없고? 네, 어머님. 저 지금 출근해서 일하고 있죠. 불편한 건 전혀 없어요. 신랑이랑 정말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럼 다행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수, 내가 가정교육을 정말 잘 시켰거든.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당연하게 돕는 거라고 배워서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며 못하는 일이 없어. 우리 집 남자들이 다 그렇다니까? 아, 그렇긴 하더라고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알아서 하고 제가 청소기 돌리면 빨래도 하고. 어머님 덕분에 제가 호강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너가 그걸 알아주면 나야 좋지.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너만 집에서 아침을 먹는다면서? 네? 아, 네, 맞아요. 오빠가 아침 안 먹겠다고 해서 저만 먹고 있거든요. 아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침은 챙겨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안 먹고 너만 먹는다고 하더라.
그거 밥 차리는 김에 같이 차려서 먹일 수도 있는데 꼭 너 혼자 먹고 그래야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먹자고 이야기해봤어요. 근데 오빠가 안 먹는다고 하는데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TV에서 보니까 아침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더라. 결혼이 그냥 너희들 좋다고 만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을 너한테 맡긴 거나 다름이 없는데 건강 관리는 너가 알아서 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제가 먹으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안 먹겠다고 한 건 남편이라니까요. 어차피 아침밥 차릴 때 밥 한 그릇 더 떠서 준비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억지로 붙잡아서 먹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먹게 하는 게 너가 아내로서 할 역할인 거지.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 아침 좀 챙겨 먹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야?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도 아침 해주신 적 없다면서요? 남편이나 아버님이 아침 안 먹는 습관 생긴 게 전부 어머님이 아침을 안 차려줘서 그런 거라고 하던데요. 예전에는 어땠는지가 뭐가 중요해? 우리 집은 우리 집만의 전통과 문화가 있는 거고 너네는 너네 방식대로 새로 규칙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래서 어머님이 평생 한 번도 아침을 안 차려주셨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남편이 원하지도 않는 아침밥 차려서 억지로 먹이라고요? 누가 억지로 먹이래? 조금 달래고 같이 먹자고 해봐. 먹다 보면 같이 먹는 거지. 너도 아침을 안 먹으면 모를까? 부부끼리 한 집에 사는데 혼자 먹는다고 하니까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잠시만요, 여러분. 30초 안에 사연보다 더 재미있는 꿀팁 하나 듣고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아가세요. 아이폰 갤럭시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역시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입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홈서비스 만능 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럼 어머님 하시는 말씀은 남편이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저도 같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꼭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을 비꼬아서 들어야겠니? 그냥 같이 아침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남편이 안 먹는데 너는 아침부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제가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침을 안 차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평생 어머님이랑 살면서 아침밥 얻어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버릇이 되어서 지금도 먹기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아침밥 안 차려준 게 맞아. 그렇다고 해서 너까지 그럴 필요 없잖니. 너 앞으로 평생 너 혼자 밥 차려 먹을 거야? 저는 아침을 꼭 먹어야 해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아침 안 챙겨주신 적이 없거든요. 저희 엄마는 아빠랑 맞벌이 하면서도 아침밥 준비는 당연하고 집안일 싹 다 하고 사셨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내가 문제라는 얘기니? 그냥 네 남편 아침밥 좀 챙겨 먹이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지. 그걸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고 있어야 해? 어머님 죄송한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죄송하다 싹싹 빌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머님 아들한테 아침 먹는 습관 다시 기르고 싶으시면 저한테 억지로 먹이라 하시지 말고 어머님이 아침마다 쫓아다니면서 아침 챙겨 먹여보세요. 어머머,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아침 챙겨 먹일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제가 밥 차려줄게요. 어차피 제가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 말 다 했고 지금 일하러 가봐야 해요. 오늘 이야기는 남편한테 전달해 놓을 테니까 앞으로 아침 이야기 하실 거라면 저한테 하시지 말고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뭐? 야,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어머님이랑 나눈 카톡을 바로 남편에게 전송해줬고 그 이유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시어머니와 알아서 하게 놔뒀어요. 남편은 엄마도 안 차려준 아침밥을 왜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따졌고 어머님은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더니 본인 아들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입국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도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변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상한 사람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신혼 때 알게 되어서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과 거리를 멀찌감치 떨어뜨리고 살아야겠네요. 첫째야, 내일 토요일인데 우리 집에서 김장 좀 하자. 새 집 먹을 거니까 간단하게 30포기면 될 거야. 무슨 김장을 벌써 하세요? 저희 7월에 만든 김치도 아직 좀 남았는데. 어차피 추워지면 김장 제대로 하실 거면서 모자라면 조금 사서 드세요. 둘째네가 내가 만든 김치 아니면 안 먹잖니. 걔네들은 벌써 다 먹고 없어서 내가 지난주에 2포기 더 나눠줬어. 잔소리 말고 내일 점심 먹기 전에 건너와라. 절임 배추는 오늘 도착했으니까 너랑 나랑 둘이서 내일 잠깐만 고생하면 돼. 이번에도 동서는 안 부르시고 저랑 둘이 하시게요? 어차피 저희는 얼마 먹지도 않는데. 동서네가 반 넘게 먹으니까 동서도 불러서 같이 하자고 해요. 걔들은 얼마나 바쁜 애들인데 자꾸 부르라고 그래? 큰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너랑 나랑 둘이 하루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만 궁시렁거려. 내일 11시쯤 와서 시장 좀 같이 갔다가 점심 먹고 시작하면 저녁 전에 끝날 거다. 저녁에는 둘째네도 다 같이 와서 수육도 먹을 거니까 고기도 넉넉하게 사야 돼. 어차피 저녁 먹으라고 부르실 거면 그냥 낮에 같이 부르시죠? 동서네는 애도 없는데 낮에 뭐 하길래 안 온다는데요? 걔는 뭐 친정에 볼 일이 있대. 친정엄마가 몸이 좀 아프시대잖니.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 대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만 조용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사사건건 트집을 잡니? 아무튼 너는 내일 11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야 한다. 나랑 시장 가서 물건 사야 하니까 차도 끌고 와. 일단 알겠어요, 어머님. 저는 결혼한 지 7년 됐고 3살 아이 키우며 살고 있어요. 대놓고 동서와 차별에 대는 시모 덕분에 요즘 들어 뒷목 잡는 일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동생이 남자치고는 키도 좀 작고 솔직히 말해 외모도 봐줄 만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장가는 갈 수 있을지 걱정 많이 했었어요. 돈이라도 많이 벌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업도 변변치 않아서 저뿐 아니라 시부모님들에게도 아픈 손가락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도 3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진짜 저렇게 평생 노총각으로 늙으려나 생각하며 포기하던 찰나에 갑자기 결혼할 여자라며 집으로 데려와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아가씨였는데 저런 아가씨가 우리 시동생을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죠. 아무튼 작년에 두 사람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하고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동서사랑이 정말 말도 못합니다. 말끝마다 나랏일하는 둘째 며느리라며 애지중지하시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눈꼴 시려워서 못 봐줄 지경이었어요. 어머님이 또 내일 김장하러 오래. 이번에도 동서 안 부르고 나만 일 시킬 생각이신가 봐. 내가 이참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끔하게 이야기 좀 할까?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네?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당신이 얘기해봐야 뭐해. 또 바로 나한테 전화하셔서 아들한테 일러 바쳤냐고 뭐라 하시겠지. 어머님 요즘 진짜 너무하셔. 말도 하나도 안 통하고. 아무리 장가 못 갈 것 같던 둘째 아들 구제해줬다고 해서 며느리끼리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나는 뭐 어차피 잡은 물고기라 이거야?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겠어? 당신이 내일 그냥 집에서 애랑 같이 있어. 내가 가서 대신 김장하고 올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좀 마. 당신이 가서 김장하고 있으면 가게는 누가 장사할 건데? 어머님이 퍽이나 그러라 하시겠다. 그냥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마음 같아서는 콱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동서 친정에 급한 볼 일이 있대. 내가 한 번 하고 말지 뭐. 대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음에도 어머님이 또 나만 시키면 그땐 나도 절대 안 참아. 알겠어. 내가 동생한테 너도 집안일에 신경 좀 쓰라고 이야기해둘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괜히 남편에게 쓸데없는 하소연을 하고 저는 다음날 아침 시댁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라고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남편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만 가게 문을 닫았고 어차피 토요일에 시댁에서 일할 사람은 오직 저뿐인 상황이었어요.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빠져나가는 동서도 정말 얄미웠고 하지만 친정집에 가야 한다는데 제가 확인해보자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이번만큼은 제가 가서 김장을 끝까지 다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심결에 핸드폰을 열어서 SNS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캠핑을 가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는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아니겠어요? 날짜를 보니 어젯밤이었던 것 같은데 1박 2일 캠핑 가느라고 김장하는데 안 오고 저녁에 수육이나 먹으러 온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동서, 혹시 바빠? 지금 뭐 하고 있어? 저 친정집에 좀 와 있어요. 친정엄마가 이번 주 내내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하셔서요. 아, 그래? 동서 친정이 양평이었어? 텐트 치고 고기 굽고 맥주 마시는 건 친정 부모님 앞마당이었나 보네? 집이 참 넓고 좋아 보인다. 형님, 제 SNS 보셨어요? 저희가 친구 등록이 되어 있던가요? 벌써 잊었어? 지난 설에 만났을 때 우리 같이 친구 추가했었잖아. 나 지금 김장하러 어머님 댁 가려고 준비 중인데 동서가 집에 김치가 뚝 떨어졌다면서? 아, 네, 맞아요. 저는 그냥 사 먹겠다고 했는데 굳이 어머님께서 해주신다면서. 어머님 말씀으로는 동서가 어머님 김치 아니면 못 먹겠다고 했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내가 어머님한테 확인해봐야 하나? 일부러 그러실 것까지야 없죠. 그치?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지? 나는 동서가 친정에 급한 일 있어서 간 줄 알고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둘이서 김장할 생각이었는데 동서는 캠핑이니 힐링이니 뭐니 아주 팔자가 좋네? 꽃등심에 맥주까지 한잔 하셨나봐. 그러니까 왜 남의 SNS 사진을 보고 그러세요? 저 당장 친구 해지할 거니까 형님도 바로 해지하세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동서 먹을 김치는 동서가 가서 직접 담궈. 우리 집에는 한가하게 집밥 먹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김치가 많이 남았거든? 저 지금 양평인데 여기서 언제 어머님 댁까지 가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앞으로 나 혼자 시댁에서 고생하는 일은 다신 없을 거야. 어머님한테도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동서가 알아서 수습해. 형님, 제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시댁 올라갈 테니까 아무 소리 말아주세요. 거기서 모른 척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집안에서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걸 그대로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오늘 김장하러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얘가 또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절인 배추 다 헹궈놨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뭐다? 저 못 가요. 동서는 캠핑 가서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동선에 김치 담궈주러 가야겠어요. 저 진짜 어머님한테 너무 서운하고 동서한테도 배신감 느껴서 이대로 김장 못해요. 앞으로 저희 집 김치는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어머님도 동서랑 알아서 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캠핑이라니? 너가 뭘 잘못 알았겠지. 그 집 사돈댁이 원래부터 몸이 안 좋으시대. 자주 아프시고 누워 계셔서 둘째가 친정에 자주 들락거려. 일단 이 사진이나 좀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게 다 뭐냐? 뭐긴 뭐예요. 어젯밤에 동서랑 서방님이랑 양평 캠핑장 가서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놀았다는 증거죠. 저는 너무 억울해서 앞으로 동선에 김장 못 해줄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 혼자 알아서 하시던지 아니면 동서 불러서 시키던지 맘대로 하세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걔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데. 저 진짜 어머님한테 너무 서운해요. 제가 시집와서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못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아무리 서방님이 어렵게 장가간 거라고는 하지만 며느리 둘러두고 그렇게 편애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내가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어떻게 감쪽같이 나를 속여?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그날 느낀 배신감이 상당하셨을 거예요. 어렵게 둘째 아들 장가 보내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동서를 아끼고 예뻐하셨는데 그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호박씨 까고 다녔던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이번 김장뿐 아니라 그전에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친정엄마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동서는 그날 캠핑을 접고 부랴부랴 양평에서 올라와서는 시동생이랑 둘이서 김장 다 하고
어머님에게 죄송하다 싹싹 빌었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앞으로 저는 시댁과 거리를 좀 두고 살 생각이고 김치 얻어다 먹는 것도 그만하려고요. 어차피 우리 부부 둘 다 바빠서 집에서 밥도 많이 안 해먹는데 기껏 고생해서 김장 해놓으면 동서가 반은 가져다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는 사람이 직접 가서 일하면 됐지 저는 이제 안 하렵니다. 주민센터 일하는 동서에게 나란 일하는 대단한 며느리라고 애지중지하시더니 어머님 뒤통수가 아주 얼얼하실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